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오늘 정진상 실장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전 공판 소식 짧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유동규 씨 두 명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는 사건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을 주기로 약정했다. 그래서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나중에 돈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런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 유동규 씨가 정진상 실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총 2억 4천만 원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하나가 있고요. 돈과 관련되는 건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런 게 있는데, 우선은 오전 공판에서 오늘은 이제 첫 공판이기 때문에 모두 절차하고 서증조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오전에는 모두 절차만 진행을 했는데 공소사실 요지 검찰이 낭독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 측의 의견 확인하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전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공방이 좀 벌어졌어요. CCTV가 가짜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거 언론 플레이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 사이에 언론에 보도돼서 오전 공판 소식을 짧게나마 여러분께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번까지 진행됐던 세 차례의 준비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던 게,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잔뜩 기재해서 재판부가 예단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했거든요. 검찰을 향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된다는 주장에 일면 타당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하려면 첫 공판 전까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해가지고 와라 라고 했는데, 검찰은 계속 수정을 안 하고 버텼거든요. 그래서 오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역시 이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는데, 그 변경한 공소장에마저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사실, 다른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들의 관계라든지 또는 이들의 과거 범죄라든지 이런 것을 재판부에게 확정된 사실인 양 예단을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좀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일단 검찰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허가를 했는데 이걸로 부족하다라는 것이 이제 변호인단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판 진행 과정에서 차차 추가로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가짜 CCTV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씨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시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2013년에서 2014년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서 2020년이 있습니다. 전 단계에서 1억 8천 받았다. 그리고 19년에서 20년 사이에 6천만 원을 받았다. 도합 2억 4천을 받았다는 건데, 2013년, 14년에 뇌물을 받았다라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정진상 실장이 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성남시청에 정책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청 사무실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이면은 이재명 시장 비서실입니다. 근데 이 비서실의 구조라든지 당시 상황을 보면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 3월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녹음 기능까지 있는 CCTV를 설치를 해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CCTV에 촬영되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걸핏하면은 업자들이 시청 공무원들 찾아와서 사무실에서 뇌물을 주려고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있어서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래서 녹음 기능까지 있는, 음성 녹음까지 되는 CCTV를 사방에 설치를 하고 시장실 사무실 안에도 달았습니다. 당시 이제 그 사진을 보면 그 시장 비서실 입구, 출입구 앞에는 물론이고요. 비서실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책상 머리 위에도 달려 있고, 그 이 머리 위에 달려 있는 CCTV는 심지어 응접실까지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실 집무실 안에도 다 달려 있어요. 이런 공간에서 뇌물을 주고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더더군다나 정진상 실장의 그 당시 자리를 보면 직원들한테 포위되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뇌물을 받는다. 특히 이제 그 돈 받았다는 시기 중에 세 차례는 2013년과 2014년 명절 때거든요. 설, 추석 이럴 때예요. 여러분 글쎄요, 저는 지자체 출입을 오래 해서, 기자로 오래 해서 아는데, 이 명절 직전에는요 특별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사무실 찾아오는 것조차도 꺼려해요, 공무원들이. 근데 그 시기에 시장 비서실에서 CCTV가 사방에 달려있고 직원들이 포위하고 있는 자리에서 정진상한테 뇌물을 받는다? 그것도 시청 사무실에서 받은 게 4차례라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단이 반박을 하니까 검찰이 말미에 그 CCTV 다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지금 오전 공판 소식을 전하면서 그 CCTV 가짜라는 타이틀을 걸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변호인단이 들고 일어났죠. 아니 그 시점에 CCTV가 가짜라는 게 도대체 근거가 있는 얘기냐. 당시 CCTV가 작동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점이나 1, 2년 전에 CCTV 내부에 선이 끊겨 있대요.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지금은 뭐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당시 2013년, 14년에는 CCTV가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변호인단의 주장이고 검찰은 그것에 대한 프레임으로 또는 언론 플레이용으로 그 CCTV는 가짜다라는 주장을 해서 변호인단에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아마 이거는 글쎄요 뭐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정진상 실장 측에서라도 당시에 CCTV가 작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걸로 이 오늘의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그 밖에 2013년 4월경에 또 1억 원을 뇌물로 주고 14년 4월경에 5천만 원을 뇌물로 주고 이거는 이제 설이나 추석 때 준 것과 별개로 이런 뇌물을 줬다라는 혐의가 있죠. 유동규 씨가 주고 정진상이 받았다라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고 이 1억 원 뇌물을 줬다라는 혐의는 남욱이 유동규한테 뇌물을 주고 유동규가 뇌물을 받은 걸로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사건인데 유동규 씨가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유동규가 정진상한테 뇌물을 준 걸로 또 둔갑이 되는 이 둔갑술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제도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갑자기 2월 4일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 같다 이런 남욱의 진술이 나왔었죠. 갑툭튀 쇼핑백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제 검찰도 당초에는 남욱이 뇌물을 주고 유동규가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기소를 해놓고 이 사건에서는 또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이렇게 추가로 기소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또 5천만 원 뇌물을 줬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3천만 원 뇌물을 줬다라는 것은 그 장소가 정진상 실장 아파트예요. 처음에는 아파트 현관 앞, 두 번째는 이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통해서 정 실장의 자택에 있는 5층까지 올라갔다. 이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는 복도식 아파트고요. 현관 앞에 CCTV가 비추고 있습니다. 출입구가 그 현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통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CCTV가 있는데 어떻게 CCTV에 안 찍히고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느냐 내지는 현관에서 뇌물을 주고받느냐라고 하니까 검찰이 구속영장에는 기재해놨던 그 내용을 공소장에서는 뺐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속영장과 공소장의 내용이 사맞디 아니한 이런 내용도 상당 부분 좀 발견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밖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 뭐 뇌물 약속, 뇌물 제공 약속 이거죠. 428억 2025년에 이재명 대표 측에게 주기로 했다라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 공모를 한 것이 대장동 사업자 공모를 한 것이 2015년 2월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한 거는 그 다음 달이에요. 3월에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설립한 게 2014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 공모보다 8개월 앞선 시점에 화천대유를 설립했고 그 시기에 무슨 뭐 의형제를 맺고 이들이 뭐 결탁을 하고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고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시점에 무슨 청탁을 주고받고 하느냐라는 이제 변수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당초에 구속영장에 기재했던 지분 관계와 이 공소장이나 오늘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공개한 이 지분 관계가 달라요.
지분이 막 오락가락합니다. 예컨대 구속영장에는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라고 검찰이 기재한 것이 김만배 지분 49.9% 중에 37.4%라고 기재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이 공소사실은 내 지분 절반 이상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그것을 검찰은 뭐 700억 중에 이러저러해서 산출을 해보니 428억이 나오더라. 이렇게 428억으로 기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작성한 영장과 공소장 사이에도 많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이한 것은 공소장에도 적혀지지 않았던 428억이라는 계산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 산출 방식을 오늘 검찰이 모두 진술을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변호인단도 오늘 처음 보는 거여서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 그럼 이제 뭐 공소 유지 과정에서 검찰이 이제 이 산출 방식을 공개를 하고 그 산출이 타당했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싸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밖에 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뭐 비밀을 알려주고 사전에 알려주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돈을 벌어먹게 만들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방이 있는데 그 제공했다는 사실도 없지만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규는 증거인멸, 정진상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거든요. 검찰이 유동규한테 압수수색 나왔을 때 정진상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압수수색 온 것 같다 했더니 정진상이 휴대전화 빨리 창밖으로 던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가 창밖으로 던졌다, 이런 혐의가 있는데 유동규 씨의 진술을 보면요, 그 배우자한테 그 휴대전화를 감출하거나 던지라거나 본인이 지시한 걸로 그렇게 진술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내가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뇌물, 그리고 428억 약정,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요 4개 혐의, 크게 보면 4개 혐의인데 4개 혐의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래서 모두 무죄를 다툰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오전에 진행된 내용이고요. 오후에는 이제 검찰의 서중조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날인 거죠, 오늘은. 검찰이 그동안 수집한 증거 중에 증거로 채택된 증거를 일일이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CCTV가 가짜다, 이 워딩 때문에 분명히 저게 언론 플레이용 같은데 역시나 언론에 보도가 됐길래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여러분께 우선 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